화제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이동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우선 리포트로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길을 건너는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 새로운 경보 시스템이 개발이 됐습니다. 예. 이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참 이게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저도 사실 길을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스몬비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정신없이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것을. 참 이게 교통사고 위험에 가장 좀 취약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워낙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스몬비족들은 흔히 볼 수 있잖아요, 요즘. 예. 혹시 폰란이라는 말도 들어보셨나요? 폰란이 폰과 고란이 합성한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보느라고 고개를 숙이고 걷다가 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런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예. 실제로 한 보험회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2013년에 117건이었다가 2017년에는 177건으로 1.5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또 한 2년 정도, 2016년까지 2년 동안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를 조사해 보니까 이 1,100여 명에 달했다라고 나타났는데요. 전체 사상자 수의 61%가 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통계는 없는 상태인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민간이 조사한 결과보다 실제 사고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스마트폰이 어떤 교통사고 위험을 좀 더 많이 일으킨다 이런 것들을 수치로 좀 보여준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전에는 어떤 별도의 장치 같은 게 없었나요? 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보행자들이 워낙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걸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고개를 들지 않고도 볼 수 있도록 이 바닥에 신호등을 설치해서 불이 들어오게 한 곳도 있고요. 예. 또 도로 위에 사고를 조심하라는 경고문을 부착을 하거나 음성으로 신호가 바뀐 것을 알려주는 곳도 있습니다. 네, 일부 지역에 이런 것들이 설치됐다는 것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이런 이전 것들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네, 단순히 이렇게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조금 이제 경각심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하게 경고 조치를 하겠다 이런 장치인데요. 이 보행자한테 우선 3중으로 차가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건널목 근처에 스마트폰을 보면서 다가가면 이렇게 차가 올 때 스마트폰에서 경보가 울립니다. 네, 그러면서 진동이 함께 울리거든요. 그럼 일단 보행자가 고개를 들고 이 차가 온다는 것을 인지를 하겠죠. 여기에 이제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바닥에 경고 표지가 저렇게 나타나도록 하고요. 또 음성으로도 차가 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 이렇게 동시에 세 가지 경보가 울린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 3중 경보 시스템 이렇게 부르는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이 진동이 울리니까 촉각으로도 위험을 미리 인지할 수 있는 거죠. 네, 폰에 정신없이 좀 빠져 있다가도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겠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 이 보행자뿐만 아니라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한테도 경고를 줄 수 있도록 이 장치를 설치를 했는데요. 열화상 카메라로 건널목에 있는 보행자를 감지한 뒤에 차량이 다가오면 도로 위에 있는 경보등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 경보등은 LED로 돼 있어서 한 50m 정도 밖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미리 보행자가 이 건널목을 건너고 있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자세한 설명을 전문가에게 들어보시죠. 운전자가 바닥면에서 가장 인식률이 높기 때문에 바닥면에 있는 노면 장치를 통해서 보행자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다음에 속도를 줄이도록 하였고요. 또한 소형 VMS를 30m 전방에 설치를 해서 보행자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렇게 눈에 띄는 장치가 있다고 하면은 확실히 사고는 줄어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래서 효과를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 이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관찰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 도로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어서 건널목 사고가 자주 일어나던 곳인데요. 1000여 대의 차량이 지나갈 동안 분석을 해봤더니 83% 이상이 건널목 앞에서 경보등을 본 뒤에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설치 전과 비교를 하면 평균 속도가 거의 20% 가까이 줄어든 건데요. 그만큼 이 운전자들이 경보 시스템을 인지를 하고 주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보행자나 운전자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사실 저 정도의 거리를 건넌다고 하면 사실 집중을 해야죠, 건널 때. 맞습니다. 네, 모두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지난 28일이죠. 앞서 보도도 나왔지만 경기도 안성을 시작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이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농가는 물론 국민들의 우려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네, 농가에 좀 많은 피해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있는데요. 현재 구제역 어떤 상태인가요? 네, 뭐 경과를 좀 알려드리자면 28일 처음으로 이 안성의 한 젖소 농가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을 했고요. 네. 하루 만에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한우 농가에서 또다시 의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육 중인 97마리 소 가운데 3마리가 의심 증세를 보인 건데요. 간이 검사를 해봤더니 이 가운데 한 마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이 방역 당국이 정밀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현재는 위기 경보 단계가 관심에서 경계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위기 경보 단계 뭐 기사를 통해서 많이 들어봤지만 관심에서 경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단계들마다. 네, 우선 이 구제역 비상 단계가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낮은 단계부터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나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 위기 경보 단계가 두 번째인 주의 단계에서 경계로 한 단계가 더 올라간 거죠. 이렇게 경계 단계가 되면 우선 이 식품부 내에 설치된 구제역 방역 대책 상황실을 구제역 방역 대책 본부로 재편을 해야 합니다. 예. 또 이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시도에 이 방역 대책 본부가 설치되고요. 또 이 경기도와 인접한 주요 도로에도 통제 초소와 소독 장소를 설치를 해서 축산 차량을 소독하게 됩니다. 또 이 방역 상황 등을 고려를 해봐서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 시장 자체를 폐쇄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단계가 한 단계 더 격상된 거 보면은 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네. 보이는데요. 자, 이번에 발생한 O형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전에도 발생한 것과 같은 유형인 건가요? 네, 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주로 O형이 많습니다. 예. 2000년 이후에 해마다 이 O형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고요. A형도 발견된 경우는 있는데 이 경우는 뭐 그동안 한 2번 정도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만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뭐 백신도 꾸준히 맞았을 테고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안성 지역에서도 그 얼마 전에 백신 접종을 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구제역이 전염이 된 걸까요? 네, 이 안성 지역의 경우는 구제역 발생 그 해당 농가가 불과 3개월 전 한 10월경에 백신을 접종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쯤이면 항체가 가장 잘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할 때인데요. 실제로 이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축산농가의 구제역 백신 접종률은 거의 뭐 100%에 가깝습니다. 예. 소의 경우는 97%까지 되고요. 돼지는 80%가 넘는데요. 그런데도 이렇게 구제역이 발생한 데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백신 효과를 너무 과신했다, 너무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단순히 백신만 맞는다고 모두 다 예방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소독이라던가 방역 또 축사의 어떤 환경을 개선을 해주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동원을 해야 이 구제역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예.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최근 접종한 백신으로 막을 수 없는 이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난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라고 하면은 정말 좀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네, 뭐 앞서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물론 뭐 백신 하나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라고 해도 일단 예. 백신 자체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감염이 우려되는 뭐 경기도 인접 지역을 다시 예방 접종 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예방 접종을 재진행하고 있고요. 만일 백신을 맞았다고 해도 잘 듣지 않거나 제대로 접종이 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긴급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의 소들은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 기존의 처분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예. 이 땅에 묻는 매몰 방식 대신에 렌더링 방식을 렌더링 이용한 방식이요? 건데요. 네, 이 가축의 사체를 고온에서 멸균 처리한 뒤에 기름 성분을 짜내서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잘게 부숴서 퇴비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 매몰 방식의 경우에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사체가 부패하면서 지하수나 뭐 토양 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네. 좀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사체 처리 방식에서도 좀 좋은 방식이 나타난 것 같은데 네. 참 설 연휴를 앞두고 걱정인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모쪼록 이제 확산을 금방 막아낼 수 있는 길을 좀 만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